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서울 용산에 자리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발표한 2025년 세계박물관 관람객 조사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2025년 연간 관람객 수는 650만 7,483명으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904만 6천명,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이 693만 3,822명에 이어 전 세계 박물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영국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기관을 제치고 거둔 성과로 이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위상을 보여줍니다. 길게 뻗은 건물은 화려한 장식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전통 건축의 단정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현대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건물 가운데 열린 공간은 전통 한옥의 마루처럼 안과 밖을 이어주고 그 사이로는 남산과 남산 서울타워가 한 폭의 그림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문화유산과 오늘의 서울이 한 장면 안에서 만나는 곳.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물관 중앙을 길게 가로지르는 이곳은 역사의 길입니다. 각 시대의 전시실을 연결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통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핫하다는 사유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는 글귀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둡고 고요한 긴 복도로 들어서면 발걸음도 저절로 느려집니다. 소음은 멀어지고 시선은 하나의 공간으로 모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점의 국보 방가사유상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엔 관람객이 많아 조금 일찍 서둘러 오전에 왔는데도 사유의 방의 인기는 대단하네요. 방가사유상과 가까워질수록 관람객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낮아지는 천장과 서서히 높아지는 바다. 이에 따라 벽에 소실점이 생기는데 관람객의 시선이 불상이 아닌 소실점에 가는 일을 막기 위해 벽을 곡면으로 처리하고 이로 벌어지는 것처럼 기울기를 줬다고 합니다. 불그스름한 벽은 한국 전통 재료인 적토로 마감했으며 흙의 계피가 섞여 있어 공간의 은은한 계피향이 감돕니다. 고요한 공간에 두 점의 방가사유상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방가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린 자세를, 사유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얹고 오른손 손가락을 뺨에 살짝 댄 모습, 눈은 가늘게 내려뜨고 입가에는 아주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생각에 잠긴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모든 중생을 구할 길을 찾는 미륵보살의 깊은 사유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방가사유상의 얼굴에는 고민과 평온, 인간적인 따뜻함과 초월적인 고요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두운 천장에는 작은 빛이 아스라이 반짝입니다. 이는 밤하늘의 별과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천장에 2만 개가 넘는 알루미늄 봉으로 관람에 방해가 되는 지저분한 요소는 가리면서 층고는 낮춰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천장이 뚜렷한 경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실제 크기보다 더 깊고 넓게 느껴집니다. 그 아래 놓인 방가사유상은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우주 속에서 인간의 삶과 존재를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두 불상은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왼쪽 방가사유상은 화려한 보관과 풍성한 장식,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이 돋보입니다. 몸은 가늘고 우아하며 손끝과 발끝에는 섬세한 긴장감이 살아있습니다.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오른쪽 방가사유상은 더욱 단순하고 절제된 모습입니다. 세 개의 반원으로 이루어진 보관과 간결한 목걸이, 장식을 거의 덜어낸 상반신이 깊은 고요를 전합니다. 반면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는 옷주름은 물결처럼 율동적입니다. 정지된 불상 안에 은은한 생명력이 흐르는 듯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입가의 미소입니다. 크게 웃지도 않고 감정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도 않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편안함이 전해집니다. 수많은 번민을 지나 마침내 깨달음에 닿은 순간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우리에게 괜찮다고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유의 방은 불상을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 천천히 열리는 시야를 통해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사유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방가사유상을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1500년 전 장인이 만든 얼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입니다. 사유의 방을 나서면 나눔의 길을 만납니다. 이곳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꺼이 사회에 내어놓은 기증자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개인의 보물이 모두의 문화유산이 되는 아름답고 숭고한 나눔의 길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국보 보물 28건 포함해 9,797건 21,600여 점도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생과 인연을 맺은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1986년 돌려받은 송기정 선생은 이 투구를 개인의 것이 아닌 민족의 것이라 여기며 1994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고려 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사자 모양 향로입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뚜껑 안을 지나 사자의 입으로 흘러나옵니다. 친근한 사자의 모습과 은은한 비색에서 고려 장인의 재치와 뛰어난 솜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송나라 사람들도 극찬을 했답니다. 복, 장수, 자손번창 등 좋은 일을 기원하는 칠보무늬를 정교하게 뚫어 만든 청자 향로입니다. 향이 빠져나가는 뚜껑과 몸체, 받침을 따로 만들어 결합했으며 투각과 상감 등 여러 장식 기법이 한 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두 손으로 선도, 즉 신선이 사는 곳에 있다는 복숭아를 받쳐든 인물 모양의 청자 주전자입니다. 도교의 신선 세계와 장수를 향한 고려인의 바람을 담았으며 인물의 옷과 표정까지 매우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용의 머리와 물고기의 몸을 지닌 상상 속 동물, 어룡을 본뜬 주전자입니다. 물을 박차고 힘차게 뛰어오르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담아낸 고려 상형청자의 걸작입니다. 인물이나 동식물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청자를 상형청자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시실에는 맑고 푸른 비색과 아름다운 곡선, 정교한 상감무늬를 지닌 고려 청자가 이어집니다. 흙과 불로 빚어낸 고려에 세련된 아름다움입니다. 3층에서 내려다본 역사의 길입니다. 높은 천장 아래 전시실과 연결다리, 관람객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길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우리 역사와 미술의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역사의 길에는 높이 약 13.5m의 개성 경천사지 10층석 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고려 충무광 4년인 1348년에 세워진 국보로 일반적인 화강암이 아니라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단과 탑신에는 부처와 보살, 인물과 용, 하늘의 존재들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층마다 난간과 묵조건축의 지붕을 정교하게 표현한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이 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무단으로 반출되었던 것을 되돌려받아 1960년에 경복궁으로 옮겨 세워놓았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으로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재를 다시 맞추고 보존하여 오늘날 박물관의 중심에서 고려 불교 미술의 찬란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입니다. 1861년 처음 간행된 이 지도는 산줄기와 물줄기, 고을과 도로, 역참과 군사시설까지 조선의 국토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주요 도로의 심리마다 점을 찍어두어 고을과 고을 사이의 거리를 쉽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지도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접으면 휴대할 수 있고 모두 펼쳐 이어 붙이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르는 거대한 전국 지도가 됩니다. 목판으로 인쇄했기 때문에 같은 지도를 여러 벌 만들 수 있었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찍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단순한 옛 지도가 아닙니다. 국토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려 했던 김정호의 집념이 담긴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414년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오늘날 중국 지린성 퉁거우에 비를 세웠습니다. 이 탁본에는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와 왕의 정복 활동, 왕릉을 지키는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빛의 신라 금관과 금어리띠입니다. 금관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은 관태 안쪽에 덧대어져 있고 고분옥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금어리띠에는 약통, 물고기, 숫돌, 족집게, 고분옥, 손칼 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신라가 왜 황금의 나라라 불리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직지의 정시 명칭은 백운하상 초록불조직지 심체요절이며 불조직지 심체요절, 직지 심체요절, 직지 심체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으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입니다. 고려의 인쇄 기술이 세계사에서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유산입니다. 18세기 이후 만들어진 둥근 형태의 큰 항아리, 둥근 보름달을 닮아 다랑아리라 불리는 조선의 백자입니다. 완전한 원도, 정확한 좌우대칭도 아니지만 부드럽고 넉넉한 곡선이 편안한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대개 높이가 40cm 이상으로 큰 항아리를 한 번에 빚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와 아래의 몸체를 따로 만든 뒤 이어붙여 완성했습니다. 굽는 과정에서 조금 기울거나 한쪽이 내려앉기도 했지만 그 자연스러운 비대칭이 오히려 다랑아리만의 여유와 생명감을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 없이 우윳빛 흰색과 단순한 형태만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다랑아리. 맑고 소박하면서도 넉넉한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왕의 서고에서는 외규장각 의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조가 강화도에 설치한 왕실기록 보관소의 의궤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로 반출되었다가 145년 만인 2011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실의 결혼, 장례, 각종 잔치 등을 글과 컬러 그림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책으로 국가기록입니다. 다시 으뜸올 너머로 남산 서울타워가 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래된 유물이 오늘의 우리와 만나는 공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만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